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관계 지향적 영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관계 지향적 영업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날 애호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통한 성장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런 관계적인 영업 또한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적 영업의 목표는 고객과의 단순한 거래가 아닌 유익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또 이에 대한 유지와 강화를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금융 영업의 변청 과정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 지향적인 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보험 영업에 있어서 처음에는 보험 상품 위주로 고객에게 접근을 해서 설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험 판매원에게 그 개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도 치열한 경쟁과 고객의 진화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보험 상품이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가 아닌 금융 설계사 혹은 금융 컨설턴트라는 개념으로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사의 핵심 역량과 또 적합한 고객을 찾아내서 그 고객의 장기적인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관계 지향적 영업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미국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이 신뢰, 트러스트와 헌신, 커미트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서구의 소비자나 영업사원에 맞는 형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서구에서의 거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계의 의미가 사회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와 같은 동양에서의 그 관계의 의미는 장기적이고 보다 사회 심리학적인 의미에서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동양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의 관시에 대한 연구입니다. 서양의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중국의 관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지만 그 본연의 의미에서 관시의 정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신뢰와 도움을 주고받는 감정적이고 또 규범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구적인 관점에서의 관시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수단으로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 사람들에게 관계인 관시는 신뢰라고 하는 이성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기 위한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신뢰와 헌신의 이론의 미국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되어져 왔고 중국의 관시처럼 그런 한국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나서 고향이나 학벌을 따지고 또 비공식적인 회식 자리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업에서의 영업사원들에게 있어서의 고객과의 관계는 이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개인적 혹은 감성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사업관계 외에도 이를 지속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사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관계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장 환경의 역동적인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 당사자는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상호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호 의존성은 바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적응성 또한 강조되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관계의 질과 그 본질은 상호작용 프로세스와 내용의 질, 즉 사회, 소셜, 재무, 파이낸셜, 정보, 인포메이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효과적인 영업 행위와 관계지향적인 영업. 우선 1970년대부터 영업의 연구의 대가인 플로리다 대학의 와이츠 교수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서 전통적인 영업의 대표인 열심히 일하기, working hard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영업인 현명하게 일하기, working smart로 바뀌어가는 영업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무조건 많이 만나서 설득하고 실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삶의 복잡도가 증가되어 새로운 고객들을 무작정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고객 지향성과 또 학습 지향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다수, 즉 다시 말해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시장 세분화 전략에 의거한 우리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있는 그러한 고객들을 찾아서 영업을 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고객들을 먼저 세분화를 해서
또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정하고 또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 후에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소수의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적인 영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영업이란 영업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준비를 한 후에 팔 수 있는 고객에게 접근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그러한 영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에 영업사원에 관한 연구들은 효과성을 강조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학습과 러닝과 적응, 어댑티브니스를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와이츠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효과적인 영업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적응적 영업의 지식 구조, 동기, 그리고 실행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적응 가능성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피로와 와이츠의 학자들은 적응적 영업행동의 측정 도구인 ADA-PTS라는 척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그 ADA-PTS, 어댑트스의 16개의 항목은 적응적 영업행동 관련 연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이후 일부 연구자들은 어댑트스 척도의 한계점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측정된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적응적 영업행동의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들을 찾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재에 없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플랭키와 박은 적응적 영업과 고객 지향적인 영업의 성과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두 가지의 효과적인 영업 모두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도 고객 지향적인 영업과 적응적인 영업 행위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고객 지향성이 먼저이냐 혹은 적응적 영업 행위가 먼저이냐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는 적응적 행위가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고객 지향성이 선행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도 도출되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적응적 영업행위의 중요성은 검증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적인 영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객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이 우선이 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영업에 관한 연구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받는 영업 행동은 바로 관계 지향적인 영업 행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효과적인 영업 행위로는 또 윤리적인 영업 행위가 있는데 영업사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또 영업사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
매우 오래된 대표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사원들의 윤리적인 행동, 또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바로 윤리적 영업행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행위의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형성하여야 하며, 또 이를 통해서 고객을 애호도가 높은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윤리적인 행위 역시 관계 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보다 효과적인 영업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적응적 영업에서 관계 지향적 영업으로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90년대 적응적 영업 행위의 개념이 정립이 되고 척도가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최근까지도 적응적 영업 행위가 효과적인 영업 행위의 대표로 학계에서는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1990년대 개발된 어댑스 스케일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영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논문도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의 적응성 그 자체가 영업 상황에서 중요는 하지만 고객을 선정하고 또 고객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거래를 할 것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업사원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광고 비용 또는 판매 수수료, 또 영업 비용 등의 명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 등도 포함되어서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P 전략에 의거한 접촉된 고객에 대해서는 한 번의 거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있는 평생 가치를 따져보고 오랫동안 거래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지향성, long-term orientation이라는 관점에서 관계 지향적인 영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영업사원이 가진 영업 지향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거래 지향성이고 또 두 번째가 관계 지향성입니다. 거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고객과의 거래만을 중시하고 또 한 번 매출을 올리고 영업사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나름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 거래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와 다른 것이 바로 관계 지향성입니다. 관계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 관계 지향적 측면에서 서로 바라는 것이고, 또 현재 영업의 연구의 최근 트렌드는 바로 관계 지향적인 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지향성의 측면에서도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한국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또 이를 정립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구에서 얘기하는 관계는 이성이 감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약 중심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계약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을 강조하고
또 거래 조건의 이행에 관심을 크게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영업사원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을 중요하게도 생각을 하지만 장기지향적인 고객 관계에서는 보다 편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많은 영업사원들이 고객과 공식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름 비공식적인 사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이성적인 요소보다 조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업사원들이 고객과 친해지면 보통 비공식적인 형태의 만남을 통해 형제관계 혹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서구적인 상황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에게서는 감정 부분이 서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적 관계 지향적 영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영업사원들도 보다 효과적이고 또 장기 지향적인 영업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마케팅의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한 모건과 헌트는 관계 마케팅의 에 있어서 신뢰, 트러스트와 헌신, 커미트먼트의 이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계 지향적인 것을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장기적인 거래를 지속화시키고 또 상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상호 혜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혜택을 추구하는 관계 지향적 영업에 대한 연구는 일단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계에 대한 정의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 마케팅에서의 관계는 고객과 기업 혹은 기업의 구성원과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성을 갖거나 또는 행동하는 것 또는 서로 아는 정도 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것이 동양적인 것이든 서양적인 것이든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양의 문화에서의 관련성은 이해관계 혹은 계산적이고 인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반면 동양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정서적인 관점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 지향적인 영업 행위가 어떠한 행위 혹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관계 지향적인 영업 행위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관계 지향적인 영업의 정의를 바탕으로 관계 지향적인 영업 행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네 가지의 관계 지향적 영업 행위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객 접촉의 빈도와 강도, Contact Frequency and Intensity가 되겠는데 첫 번째 구성 요인으로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혹은 접촉의 빈도 또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사적인 혹은
업무적인 소통과 만남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자주 하는 것에 관한 것과 또 고객과의 소통과 만남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정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고객과의 판매 상담의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호적 대우입니다. Preferential Treatment. 두 번째 구성 요인인 고객을 어떻게 배려하고 또 고객의 요구와 고객의 니즈에 얼마나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고객에 관한 선호적인 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이 자기의 단골 고객에게 비단골 고객보다 얼마만큼 차별적인 호의를 베푸느냐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같은 기본적인 것은 같더라도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정도에서는 단골과 비단골 고객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객 보상, 리워드입니다. 세 번째 요인인 고객에 관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보상에 관한 것으로 영업사원은 자기 고객에게 어느 정도 가격적인 보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고객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 영업의 경우 이런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비물질적인 보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관계지향적 영업행위의 구성 요소는 바로 정보 공유, 쉐어링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정보 공유를 말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숨기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업사원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정보 비대칭이 없어지고 있는 지금 영업사원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특화된 인사이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바로 관계지향적 영업행위의 구성 요소로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구체적인 관계지향적인 구성 요소로서의 검증은 아직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관계지향적 영업의 연구의 초점에 또 다른 그 연구의 초점은 바로 관계지향을 통해 고객과 영업사원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연구에서는 바로 관계의 질, 퀄리티에 대한 연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질, 퀄리티라는 것이야말로 관계지향적인 영업의 가장 중요한 종속 변수, 결과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의 질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관계의 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다양한 구성 요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일치되는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의 그 관계의 질은 관계 형성을 노력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간의 관계의 강도와 또는 관계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질은 긍정적인 관계의 정도와 전반적인 관계에 관한 평가를 나타내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많은 연구들이 관계의 질을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 바로 신뢰, 트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정직함, honesty나 혹은 확신감, confidence 또는 성실감, integrity 등을 통해서 느끼는 인식감, cognition이 되겠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질의 출발점이고, 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 등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이러한 신뢰를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의 신뢰, 즉 인격 중심의 신뢰, 과정상의 신뢰, 또 기업 기반의 신뢰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성 요소가 바로 헌신 또는 몰입, 커미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호도 및 애착심을 통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얼마나 강한 투자 및 노력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면 다음 단계로 상대방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질의 구성 요소로서 많이 언급되어진 것이 바로 만족, satisfaction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만족은 고객의 감정적인 요소이고, 또 가장 대표적인 기대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과가 소비자의 기대보다 같거나 혹은 높은 경우에 만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대보다 낮으면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영업의 효과성이 관계 지향적인 영업의 성과로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영업의 효과성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의 여러 결과 변수인 만족, 재구매 또는 충성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지향적인 영업 성과로서 실질적인 재무적인 성과 혹은 영업 성과 이외에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대표적인 가치는 바로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자신에게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는 영업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입는다고 느끼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적 가치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원적 가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관계 지향적 영업의 시작, 고객 지향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영업 조직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영업의 시작은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영업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고객 지향성, 즉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 지향성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를 잡고 영업사원들도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두는 그런 영업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곧 고객 지향성으로의 사고의 전환이고 바로 관계 지향적 영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지향적 기업이란 기업의 내부,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기업 활동의 중심에 고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 가치 창출을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으로 인식을 하고 최상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 지향성은 모든 가치를 고객에게 두고 고객을 학습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상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지향적 영업의 시작에서 기업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의 윤석금 회장을 말하는데 이 윤석금 회장은 전 세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판매왕입니다. 그래서 충남 공주 유급에서 태어난 가난한 어린 시절과 방황하는 청년기를 보낸 윤석금 회장은 27살에 우연히 들어간 브리테니커 한국 지사에서 자신도 모르던 영업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된 백과사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해서 전 세계 54개국 세일즈맨 중에서 최고 실적을 낸 사람에게 주는 벤튼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영업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며 브리테니커 판매 상무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윤 회장은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1980년 웅진 싱크빅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직원을 7명을 둔 작은 출판사로 시작을 했지만 해임 고교 학습, 그다음에 어린이 마을 등의 히트 상품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창업 10년 만에 웅진 싱크빅을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문화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후 웅진 코웨이라든지 웅진 식품, 그다음에 코리아나 화장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웅진을 재계 32위, 2011년 자산 순위 공기업을 제외한 기준에서 그룹사로 일궈냈습니다. 또한 윤 회장은 한때 우리나라 창업 부자 8위, 상장사 주식 부자 지분 평가액 8위로 오르는 등의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나라 상황을 극복을 하고 젊은 창업가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윤 회장은 38년간의 경영을 하면서 언제나 사람의 힘을 믿었다고 합니다. 직원들 스스로 신이 나서 일하게 만드는 신기 문화, 그다음에 학벌이나 고향,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한 인사제도,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쌓은 노사 간의 신뢰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 회장은 사제를 쏟아붓는 솔선수범을 보였고, 직원들은 자기 회사라고 여기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다고 합니다. 웅진이 14개월 만에 기업 회생에 성공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기업 회생을 진행한 재판부도 웅진은 우리나라 기업 회생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고객 지향성을 높이는 방법. 이러한 고객 지향성에 바탕을 두고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최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영업이 바로 관계 지향적인 영업인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와 고객의 관계 창출이 없다면 어떠한 영업도 지속적이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 지향적인 영업의 시작점인 고객 지향성은 고객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리고 고객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이슈에 주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조직 전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는 고객의 문제 지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마시고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바로 고객이 지각하는 문제일 것이고, 먹고 마시고 싶은 욕구가 바로 니즈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인 제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앞서 웅진의 경우에서도 고객의 문제와 니즈는 집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아니고 고객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편리한 무엇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니즈와는 달리 문제는 숨어있는 요소인데, 정확한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기업의 모든 구성원에게 시장에 대한 지식을 학습시키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고객과 접점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업사원입니다. 이런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장에서의 고객과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업 내의 마케팅을 비롯한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과 공유한 다음 이를 해석하여 시장의 지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업사원들은 학습 지향성을 가져야 하고 시장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도 전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3M의 영업사원들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전체 시장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객과 많은 미팅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시로 고객의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대화를 하고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스카치 테이프나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잇 등이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되고 진화한 것입니다. 즉 영업사원의 역할은 판매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학습해서 신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부적으로 고객 시스템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만족을 일으키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제한된 자원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고객들의 니즈들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은 자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여 제한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업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기업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영업 자동화 시스템, Salesforce Automation 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 자동화 시스템은 CRM의 일환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제공되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오늘날 영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CRM이나 이런 영업 자동화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금융산업과 유통기업들에 있어서 CRM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영업사원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은 또 하나의 짐 혹은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고객 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구축되어 있더라도 정말 영업에서 필요한 자료는 누락되거나 수집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고객들의 구매 행동과 구매 결정 요인과 같은 구매와 관련된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영업사원들에 의해서 혹은 실제로 사용된 내역의 자료를 분석해서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고객의 인적 정보 수집에만 매달려 있고, 이러한 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판매 촉진이나 텔레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 지향성의 강화로서 네 가지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라는 성과 지향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영업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영업사원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사고방식의 이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지향성을 만들어가고 관계 지향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들은 다음의 네 가지의 요소에 주목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고객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고객 정보의 중요성, 또 고객의 가치 창조, 그리고 고객에 관한 윤리의식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 지향성의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객의 문제와 니즈의 확인. 고객에 대한 이해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 지향성의 출발입니다. 고객 지향성의 프로세스는 고객의 니즈와
문제의 파악부터 시작되는데요. 즉 고객은 왜 구매를 할까? 는 무슨 문제와 어떠한 니즈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영업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왜 구매할까? 컴퓨터 기반의 휴대용 전화 혹은 통신기계를 구매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고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니까 혹은 무슨 유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응답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타인과의 관계 혹은 네트워크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대학생들이 새로 사귄 친구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전화할게 라는 말 대신 카톡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고객의 대화 방식은 음성 방식에서 문자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모티콘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2G나 3G가 아니라 4G를 넘어서 5G와 같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대화 도구, 즉 스마트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의 니즈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며 고객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고객지향적 영업사원의 첫 번째 숙제이고, 이는 수많은 고객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고객의 구매 과정에서 고객의 핵심 문제를 우선 파악하고 왜 필요한지를 구체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에 대한 이해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객 정보의 수집입니다. 기업에 이익이 되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구축하고 유지를 해서 영업사원의 성공을 만드는 동력은 바로 고객의 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바로 CRM입니다. CRM은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고객 정보를 실제 영업에 활용하는 것에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받는 전화의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과 안내에 대한 전화입니다. 심지어 주거래은행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펀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는 적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미 그 은행과 펀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업의 CRM은 이러한 고객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영업사원들의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CRM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의 정보 수집 활동과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은 자기가 가진 고객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시스템에서 공유되고 이를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더욱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정보 공유에 대한 영업사원과 경영층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업사원들이 고객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유할 때 CRM 시스템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고객 정보에 대한 인식 및 가치가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 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정보는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무기입니다. 고객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고객 조사에 투자를 바탕으로 모든 영업과 마케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 정보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조사를 글로벌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 센싱 부서를 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신제품 개발의 시작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신제품의 개발은 철저한 고객 조사로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니즈 난리지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객 가치의 창출입니다. 가치 창출은 고객을 설득하고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 가치의 묶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치는 영업사원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기업으로부터 소비자가 얻는 최종의 혜택들의 묶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 영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업사원들은 단순히 별개의 거래들의 연속으로서 거래적 영업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을 했었습니다. 즉 거래의 일회성에 초점을 맞춰 매출만을 강조했고 고객의 가치 창출을 통한 장기적인 관계는 어렵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애호도가 높은 고객보다는 신규 고객 창출을 강조하고 매출의 성장만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규 고객 창출이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상향 판매나 교차 판매 등을 통해서 지갑의 점유율을 높여가야만 할 것입니다. 즉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애호도가 높은 고객에게 맞는 가치를 창출할 때 기업은 영업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소개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또 개척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는 새로운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제약회사가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한 약을 만드는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약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을 더욱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기존의 약국이나 병원 등의 영업에서 벗어나 기존 건강보조식품 회사들과 유사한 방문 판매 조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가 가질 수 있는 제약 영업에서의 신뢰를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즉 기존의 약국을 통해 자사 제품을 구매하던 고객들은 무시하고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을 고객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가치 묶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업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영업 과정에서부터 얻으려고 하는 가치의 종류와 양, 즉 가치의 복합적인 묶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은 고객에게 단순한 제품이 아닌 가치 묶음을 가지고 영업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가치 묶음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가치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한두 개의 핵심적인 가치를 간결하고 강렬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고객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가치는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의 제공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관리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지향성과 고객 가치 창출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윤리는 영업행동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이고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과 영업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는 윤리적인 영업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윤리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는 것과 같이 단순히 지켜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딜레마의 두 가지 형태는 영업관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로는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관리자들은 영업사원들에게 목표 수립을 달성할 것을 독려하게 되고 또 영업사원들은 목표 수립을 위해서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또 영업관리자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에는 고객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강요하며 거래 정보를 거짓으로 가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자가 항상 모든 영업사원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달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관리자들은 영업사원의 윤리적인 영업행동의 기준들을 확립하고 또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리면서 강력하게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윤리적 문제의 두 번째는 영업관리자가 영업사원 개개인을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에서 고용과 승진과 관련해서 공정했는지 또 인사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의 개인별 대우가 적절했는지 또한 판매 영역의 디자인과 업무의 할당, 급료와 인센티브 보상의 결정, 그리고 성과평가 등이 모두 공정했는지 등에 대해서 문제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리자들은 보상에 대한 딜레마와
윤리적인 문제를 고심하게 됩니다. 이는 동기부여와 직무 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은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기본적인 영업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윤리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관심을 높여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의 기본은 설득입니다. 설득의 근본적인 뜻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이해를 모호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효도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가 직접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행위도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자나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고 광고를 잘 하더라도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경영자들 중에 윤리 경영을 특히 강조했던 경영인이 김정문 알로의 창업자인 고 김정문 회장입니다. 그는 검소했고 또 방문 판매 조직을 이끌면서 항상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윤리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고객의 마음속에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김정문 알로에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행위는 위에서 아래로 행해지면서 보여줘야 기업 내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설득할 때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